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데 심장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심장을 위험하게 하는 3대 인자가 바로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입니다. 이 고혈압이 있으면 심장병 위험이 3배, 고지혈증이 있으면 4배나 증가하고 세 가지 인자가 모두 있으면 이 심장병 위험이 16배나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이 고혈압 또 고지혈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심장내과 조윤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앓고 계시는 병 중 하나가 바로 이 고혈압이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 저는 이 고혈압이 혈압이 높은 병이다라는 것만 알고 있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거든요. 먼저 이 고혈압이 어떤 질병인지 좀 알려주세요. 예, 고혈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혈압이 뭔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몸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이 심장이 우리 몸에 피를 온몸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기관인데 이 펌프질이 된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가기 위해서는 혈압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물을 뿜어가지고 펌프로 뿜어서 집안 곳곳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보내줄 때 그때 필요한 것이 수압인 것처럼 혈압이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되겠고요. 또 수압이 너무 높으면 그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네. 물이 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혈압도 너무 높으면 그게 심장이라든지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경우를 고혈압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사람들하고 혈압이 120에 80 이하인 정상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게 고혈압인 사람들이 네. 정상인 사람들보다 이런 심장 혈관병이 2배 이상 많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의 정의를 140에 90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심장을 수축해주는 이 압력, 이 힘이 좀 높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런데 이 사람마다 이 혈압이 조금 저는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고혈압은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사람마다 혈압이 다릅니다. 혈압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지만 네. 그리고 혈압이 왜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사실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함께 모여서 결국 그 사람이 혈압이 올라가게 된 고혈압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혈압을 일으키는 원인을 위험인자라고 부르고요. 그 위험인자들이 뭐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위험인자 중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위험인자도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고쳐서 혈압이 생기는 걸 예방할 수 있는 위험인자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는 대표적인 게 인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고혈압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나이가 있는데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혈압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셔서 혈압이 올라갔다 그래서 그게 정상은 아니고 그런 분들도 혈압을 높으면 심장병에 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세 번째가 이제 가족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걸로 돼 있는데 부모님이 양쪽이 다 고혈압이 있으시면 자녀분들 중에서 4명 중에 3명이 고혈압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분만 고혈압이 있다고 하더라도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이 생긴다고 하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고혈압 때문에 일찍부터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열심히 좀 조심하시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노력해서 우리가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위험인자들이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비만입니다. 아무래도 살이 찌게 되면 몸집이 이제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만큼 심장이랑 혈관이 더 피를 많이 보내줘야 돼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혈압이 더 올라가실 가능성이 많죠. 또 현대인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운동 부족도 당연히 이런 혈압을 올리는 원인이 되고 네. 또 담배를 태우시는 것 자체도 혈압을 올리는 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담배 안에는 이제 니코틴이라는 유해 물질이 있어서 혈관도 손상을 시키고 또 담배를 태우실 때 이 혈압을 올리는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것 네. 때문에 혈압이 계속 올라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문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금 섭취가 너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 많은 물을 머금게 되고 네. 또 혈관도 숙축시키고 또 말초에서 혈관의 저항도 많이 일으켜서 혈압을 많이 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뭐 염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과민하게 반응한다든지 뭐 칼륨 섭취가 부족하다든지 네.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폭음이라든지 이렇게 알코올을 계속 술을 드시게 되면 그 자체도 혈압을 올리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얻는 스트레스도 한 가지 원인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인종이나 또 나이, 가족력 등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노력해서 고칠 수 있는 부분, 이 비만이라거나 아니면 운동 부족이라거나 또 소금을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식생활과 또 생활 습관을 조금 고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이 고혈압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발생하면 이 스스로 내가 이 고혈압에 걸렸구나, 이 고혈압 증상이구나 알 수 있는 무언가가 좀 나타나나요? 문제가 이제 고혈압이 사실 별로 증상이 없는 게 문제가 네.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이 아무 증상 없이 평상시에 잘 지내시다가 갑자기 이제 무슨 증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시게 되면 네. 이게 고혈압에 의한 심각한 합병증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예전부터 고혈압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게 되는 거 많죠. 또 고혈압에 대한 증상은 개인차가 심해서 고혈압이 아무리 올라가도 아무것도 못 느끼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네. 조금만 올라가도 뭐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를 꼭 해보셔서 설사 본인이 증상이 없더라도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혈압이 높다고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해서 자기가 고혈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또 고혈압에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많이 얘기하시는 증상이 뭐 머리 쪽이 아프다는 두통이라든지 목 뒤가 뻣뻣한 증상이라든지 네. 어깨 통증, 뭐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그리고 뭐 두통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게 되는데요. 네. 쉬 피곤해진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병원에 오셔가지고 한번 혈압을 재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고혈압 합병증입니다. 사실은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미리 다 고혈압을 진단받고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합병증으로 이제 머리 뇌 쪽에 생기는 뇌경색이나 뇌출혈, 지주막하의 출혈 같은 이런 출혈성 질환이 생길 수 있고 또 콩팥 쪽으로는 이제 신장 기능 저하라든지 심부전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 쪽으로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증상도 동반이 되고요. 다리나 이런 쪽으로는 말초혈관이 막히는 말초혈관 질환도 동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고혈압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병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리미리 고혈압을 앓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자주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고혈압에 걸리신 환자분들도 실제로 자각할 수 없는 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까요. 자주 혈압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고혈압을 판단할 때 이 혈압을 한 번 재서 결정하지 않는다고 들었거든요. 고혈압은 한 번 측정해서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일단 고혈압이라는 게 뭐 어르신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많이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떨 때 재면 괜찮고 어떨 때는 높고 맞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하시거든요. 사실 이제 그래서 혈압기가 고장난 게 아니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신 경우도 네. 있는데요. 사실 그게 아니고 혈압은 하루에도 수시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시는 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도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쟀냐, 몇 번 쟀냐, 어떻게 네. 평균을 냈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고혈압을 진단할 때 최소한 2번 정도는 외래 진료실에 와가지고 혈압을 측정한 이후에 네. 그 혈압이 140에 90이 넘으면 일단 고혈압을 의심하고요. 보다 더 정밀적인 검사들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뭐 환자분들이 다 긴장하시죠. 네, 특히 맞아요. 의사나 간호사가 혈압을 재시면 더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를 이제 배기 고혈압이라고 해서 혈압이 없는데도 혈압으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24시간 동안 하는 혈압을 측정해서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병원 가면 이 혈압이 올라간다 이런 소리 저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예. 요즘에는 이 가까운 이 보건소 같은 데 가도 혈압 측정기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이 고혈압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 가셔서 자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고혈압이 걸리면 치료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이잖아요. 고혈압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고혈압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특히 유전적인 요소가 관여하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예방이라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 알려져 있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노력하면 교정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인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네. 고혈압이 발생하는 걸 많이 낮출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고혈압이 생기기 전에 먼저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내가 재봤는데 내 혈압이 140에 90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하실 게 아니고 네. 그 혈압 수치를 정확히 보셔가지고 혈압이 뭐 103 위에 혈압으로 기준으로 하면 130에 139, 아래 혈압으로 기준으로 하면 85에 90에 해당이 되신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의사들은 고혈압 전 단계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혈압이 120에 80 이하인 정상인 사람보다 당연히 더 위험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분들이 결국에는 고혈압 합병증이 생기신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열심히 예방 활동을 하셔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혈압이 발생된 이후에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예방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고혈압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결국 약제를 먹지 않고는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정상인도 물론 예방을 해야 하지만 이 정상인보다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이 고혈압 수치에 가까운 분들은 더 열심히 체중 조절도 하시고 또 저염식 식사도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방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혈압에 걸리신 분들 또 이미 앓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일단은 이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면 고혈압은 절대 그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당뇨병처럼 조절하시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 번 치료로 모든 치료가 다 끝났으니 이제 뭐 약을 그만 먹자든지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따라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런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게 먼저 우선이 돼야 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신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식이요법하고 그리고 운동요법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흡연을 하시는 경우라 그러면 꼭 담배를 끊으셔야겠습니다. 사실 이제 흡연을 하시게 되면 담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 니코틴이나 아드레날린 때문에 이 담배 한 개비를 피우시면 한 15분 정도 계속 혈압이 자기 평소 혈압보다 한 10 정도 네. 위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갑을 태우시는 부위다 그러면 하루에 한 20개비 정도 태우시게 되는 꼴인데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에서 한 5시간 정도는 계속 혈압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금연만 하셔도 혈압이 상당 정도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담배를 끊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가 이제 생활 습관으로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여러 가지 소금 섭취가 많은 게 한 큰 원인이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문제는 고혈압 환자들,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정상인 사람들이 소금을 먹을 때보다 조금만 먹어도 혈압이 금방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서는 본인이 스스로 더 싱겁게 먹으려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을 일환으로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나라 식생활 습관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국물입니다. 네, 맞아요. 예, 사실 국물 없으면 밥도 제대로 못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본인이 이제 혈압이 높다, 고혈압 환자다고 판정을 받으셨다 그러면 제 마음 같아서는 아예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뭐 국 이만큼을 간을 맞추기엔 상당량의 소금이 네, 들어가는데 맞아요. 저희 나라 식습관이 거기에 뭐 밥알 말아 드신다든지 아예 다 들이켜서 드시는 걸 좋아하시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하루에 권장된 소금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네. 드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국물을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시면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입은 이렇게 축이는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네. 그 밖에는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제가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일단 적절하게 가볍게 운동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한 30분에서 45분 정도 이 가볍게 뛰거나 걷거나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면 대부분 운동하셨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제 운동이 아니고 그냥 산보하시는 정도로 걸었다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겨울에 내가 운동을 하더라도 등에 땀이 벨 정도로 그리고 가슴이 좀 두근거리고 숨이 찰 정도로 그리고 알면은 좀 붉어질 정도로 운동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주의하실 점은 혈압이 너무 높거나 혹시는 심장병의 위험에 있는 분들은 네. 미리 병원에 와서
적절하게 검사를 받고 심장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운동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미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운동의 강도와 양을 좀 조절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강조해 주신 이 저염식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혈압 앓고 계시는 분들 생활 습관 유지하시고 또 식생활도 좀 조절하시면서 드시고 있는 약이 있잖아요. 바로 이 고혈압 약인데요. 예. 이 약에 대한 이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고혈압약 먹으면 이 콩팥을 상하게 한다라는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이거 진짠가요? 예, 사실은 외래에서 진료 볼 때, 예,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네. 콩팥,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콩팥이 망가진다더라,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고혈압 합병증 중에 보시면 신장 기능 저하와 신부전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콩팥이 나빠지신 이유가 고혈압 약을 오래 드셔서 나빠지신 게 아니라 고혈압이라는 병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나빠지신 겁니다. 저희가 혈압약을 먹던 가장 큰 목적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을 잘 드시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최대한 늦추고 그것을 예방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약을 먹어야지만 콩팥이 안전하다가 정답입니다. 네, 오히려 그럼 반대로 알고 계시는 거네요. 오히려 이 고혈압이 이 콩팥을 더 안 좋게 만들고 그걸 고혈압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함으로써 오히려 콩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 혈압약에 대한 이 궁금증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혈압약 하루에 한 번 먹어야 하잖아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잠자기 전에 그냥 드시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또 어느 분들은 저녁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말이 맞는 거예요? 요즘 나온 혈압약들은 약들이 다 좋아져서 약을 한 알 먹으면 24시간 이상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먹어도 사실은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약제를 드실 때 가급적 아침에 드시도록 권해드린 이유가 제가 아침에 드셔야지만 약제를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매일 복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약을 먹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약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약을 드실 때 꼭 식사 후에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혈압약은 특별히 이제 속에 불편하시거나 문제가 되는 약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일 드시는 식사가 불규칙하고 드시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공복에 드셔도 괜찮으시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한 시간에 약을 드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에 공복이더라도 시간을 맞춰서 먹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예. 말씀이세요. 또 앞서서 이 혈압을 잴 때 하루에도 이 수십 번 혈압이 변한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혈압 잴 때는 이 커피는 절대 마시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커피를 마시고 혈압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예. 커피를 드시게 되면 이제 들어있는 카페인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드시고 나서 1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고요. 길게는 한 2시간 정도 유지가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실 때 혈압을 재려고 할 때요. 커피를 드시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의사가 잘못 오인해서 혈압약을 올려준다든지 혈압이 없으신 분인데도 혈압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피를 드시지 않고 혈압을 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혈압을 재러 가실 때는 반드시 커피는 드시지 마시고 되도록 드시지 않고 이 물만 드시고 가셔서 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여름에는 좀 몸이 더워서 열이 나잖아요. 이렇게 열이 나는 것도 혈압이 올라가는 것과 좀 연관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그래서 여름에 이제 몸에서 열이 많이 나시고 이러기 때문에 내가 혈압이 올랐지 않냐 그래서 혈압을 많이들 재보시는데요. 네. 실제로는 여름에는 혈압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게 되면 혈압이 많이 내려가신 경우에는 오히려 혈압약을 줄여드리게 되고요. 반대로 겨울에는 뭐 몸에서 열이 안 나지만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병원에 오시면 혈압을 재봐서 혈압이 올라가 있으면 그때는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조금 더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오셔가지고 혈압을 재보고 혈압약을 이렇게 조절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보십시오. 네, 계절적인 요인도 어느 정도 있군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제가 혈압 잴 때마다 궁금한 점인데 혈압 재는 기계에 오른팔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왼팔을 넣어야 하는 건가요? 오른팔을 넣어야 되냐 왼팔을 넣어야 되냐는 사실 양쪽 팔을 다 넣어 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혈압을 재시러 병원에 오시면 처음에 의사가 하는 일이 왼쪽 팔 혈압 재보고 오른쪽 팔 혈압을 재봅니다. 그래서 어느 쪽 팔 혈압이 높은지를 먼저 보고
다음부터는 높은 쪽 팔 혈압을 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혈압을 재봤는데 양쪽 혈압이 원래 당연히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 5에서 1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돼 있고요. 만약에 15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는 팔 쪽에 혹시 혈관 질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혈압을 재실 때 뭐 내 혈압이 괜찮다. 그래서 계속 낮은 팔만 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높은 쪽 팔을 혈압을 재시기 꼭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 고혈압에 대해서 걱정 있으셨던 분들 많은 정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보 잘 들었습니다.